네, 안녕하세요. 뭉쳐있단다 뭉딴맨입니다. 2024 승무패 42회차 J1 리그 9경기, K리그 1 4경기, K리그 2 1경기입니다. 이번 회차 역시 쉽지 않은 매치인데요. 지난 승무패 41회차는 역배 2개, 중배 4개로 이변수 6개로 보면 2월 없는 다수판이지만 2월판이 되었고요. 요코하마와 베르디의 경기가 2월의 결정적인 매치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42회차 20여억 원의 대박 회차가 되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2월과 독식이 연속되고 있어 모두에게 대박의 기회가 계속되고 있고 J리그보다 K리그의 난이도가 더 높아 보이는 매치이고 더위와 우천에 따른 경기 외적인 부분도 많이 작용할 회차입니다. 뭉따는 41회차에도 아웃수에 걸렸고요. 그러니 제 최종 픽을 참고하셔서 본인 픽 4-5개로 대박의 행운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분석 시작합니다. 1번 경기 J리그 2위 가시마와 22 삿포로의 매치입니다. 가시마는 직전 고베 원정에서 3대1로 패하며 3연승 후 3무 후 패하며 11경기 무패가 끊겼고요. 삿포로는 니가타와의 홈 경기에서 1대0으로 패하며 리그 6연패를 하며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은 4승 1무로 가시마의 압도적인 우세이고 배당은 1.40 대 7.13으로 큰 차이의 정배당입니다. 가시마는 비록 직전 무패가 끊기며 흐름이 꺾이는 듯 보이는데 그 흐름을 바꾸기에 좋은 매치라는 생각인데요. 삿포로는 3-4-2-1 폼에서 직전 니가타전을 보면 라인을 하프라인까지 올리며 적극적인 공세로 나왔지만 3백이 상대 공격에 뚫리며 여러 번의 위기를 맞는 모습이었고 결국에 박스 안에서 느슨한 수비로 강력한 슈팅에 결승골을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니가타의 공격수들의 마무리가 잘 되었다면 대패를 할 경기였고요. 승무패 첫 매치가 항상 이변이 많아 대체로 투픽을 했는데 이번 매치 이변이 생긴다면 2월이나 독식을 할 매치라는 생각입니다. 가시마의 단통승을 추천합니다. 2번 경기 J리그 12 도쿄 베르디와 5위 세레소 오사카의 매치입니다. 베르디는 직전 요코하마 원정에서 2대1로 승리하며 최근 3승 2패를 하고 있고 세레소는 직전 나고야와의 홈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하며 2연승을 했고 최근 3승 2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은 3승으로 세레소가 우세하고 배당은 2.92 대 2.52로 역배당입니다. 베르디는 3백에서 강력한 요코하마의 중원을 잘 이겨내고 짧은 역습으로 측면 돌파 후 컷백이나 크로스를 올리며 세컨볼에서 골을 만드는 모습에서 팀 경기력이 올라와 보입니다. 세레소는 4-4-2 폼에서 라인을 많이 올리지는 않지만 역습에서 원터 페레이라가 많은 수비수들 사이에서도 마무리를 하는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베르디가 직전 경기 역습과 짧은 키패스로 승부를 냈지만 오사카의 평균 실점 1.05의 수비력에서는 쉽사리 기회를 만들기는 어렵다는 생각이고요. 홈에서 9경기 패가 없는 베르디지만 최근 홈 2연승을 했고 8경기 3승 5무로 무승부가 많고 오사카도 원정 2무승부 중으로 원정 3연패 후 1승 2무로 괜찮은 원정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양팀 역습의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 수비에 무게를 두고 있어 역습의 기회가 많지 않을 걸로 보여 팽팽한 공방전이 될 매치라는 생각입니다. 도쿄 베르디의 단통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3번 경기 J리그 1위 마치다와 11위 나고야의 매치입니다. 마치다는 직전 간바 오사카 원정에서 3대1로 승리하며 최근 2승 2무 1패를 하고 있고 나고야는 직전 세레소 원정에서 2대1로 패하며 3연패를 하며 최근 1무 4패로 부진합니다. 최근 상승은 2승 1패로 나고야가 앞서 있는데 배당은 1.94 대 3.95로 정배당을 주었습니다. 마치다는 최근 주춤했던 흐름에서 직전 리그 수위를 다투는 간바 오사카 원정에서 선취골을 먹고 전반 막판 상대의 퇴장이 생기며
수적 우세로 동점골과 후반 PK 포함 2골을 넣으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승리와 함께 리그 1위를 지켜냈습니다. 나고야의 3백에는 한국의 하창래가 있는데 직선 셀에서 원정에서는 아쉬운 모습을 보이며 선취 2골을 먹으며 패하는 모습이었고요. 팀의 득점 1, 2위인 후지오와 오세훈이 결장해도 승리한 마치다는 나고야의 최근 흐름이 좋지 않아 홈에서 승점을 더 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걸로 보입니다. 오세훈이 출전한다면 코리안 더비가 될 수 있는 매치이기도 하고요. 마치다의 단통승을 추천합니다. 4번 경기 J리그 9위 우라와와 19위 쇼난 벨마레의 매치입니다. 우라와는 직전 이와타의 홈 경기에서 3대0으로 완승하며 2연승을 했고 최근 2승 2무 1패를 하고 있고 쇼나는 직전 교토와의 홈 경기에서 1대0으로 패하며 최근 2무 3패로 5경기 승리가 없습니다. 최근 상성은 2승 3무로 우라와가 앞서 있고 배당은 1.84 대 4.04로 정배당입니다. 우라와는 4위 3일 폼으로 최근 2연승을 하고 있는데 최근 8경기에서도 1패만을 하고 있고 직전 경기에서는 결정력을 보여주며 3대0 완승으로 상승 기로에 올라섰습니다. 쇼나는 직전 교토상가와의 경기를 보면 3호의 폼에 홀딩 미드필더를 한 명 두고 점유율은 좀 앞섰지만 상대 파이널 서드 침투가 어려우며 중거리 슛에 의존하고 슈팅수 8개에 유효 슈팅수 1개로 완벽한 기회가 많진 않았습니다. 물오른 득점력의 우라와가 강등권이 쇼난이 원정에서 상대하기엔 무리가 따르는데 한국 선수인 골키퍼 송봉근과 중앙센터백 김민태의 고군분투에도 부진을 벗어나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우라와의 단통승을 추천합니다. 5번 경기 J리그 14위 니가타와 18위 사간도스의 매치입니다. 니가타는 직전 삿포로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최근 2승 3무를 했고 사간도스는 직전 가시와와의 홈 경기에서 4대1로 대패하며 2연패 중이고 최근 1승 4패로 흐름이 부진합니다. 최근 상성은 2승 1무 2패로 대등하고 배당은 1.83 대 3.59로 정배당이고요. 니가타는 중원에 5명의 미드필더를 두며 상대의 공격을 안정적으로 막은 후 좌측의 원톱 고마가 중원에 내려오며 상대 수비의 뒷공간에 공을 뿌려주며 직전 삿포로를 몰아붙였는데 마무리에서 아쉬움을 남기며 한 골 차이로 승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간도스의 포백은 직전 경기 무기력함을 4대1로 대패했는데 측면이면 측면 크로스에서의 공중볼 싸움에서도 밀리며 골고루 실점하는 모습에서 니가타에게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차지하기에는 힘들어 보이고 니가타가 마무리해서 직전 경기와 다르게 결정력이 올라간다면 대패를 할 수도 있을 매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니가타의 단통승을 추천합니다. 6번 경기 J리그 16위 이와타와 15위 가와사키의 매치입니다. 이와타는 직전 우라와 원정에서 3대0으로 패하며 최근 1승 2무 2패를 하고 있고 가와사키는 직전 산프레체와의 홈 경기에서 1대1로 비기며 3연속 무승부를 했고 최근 1승 3무 1패를 했습니다. 최근 상성은 2승 2무 1패로 가와사키가 앞서 있고 배당은 3.56 대 1.96으로 역배당이고요. 이와타는 4-4-2 폼에서 공수 전환이 빠르고 공격 시에 상대 박스 안에 대여섯 명이 침투하며 순간 수적 우세를 가지며 득점을 하고 있는데 직전 우라와 전에서는 우라와의 볼 점유율에서 7대 3으로 중원을 내주며 무기력하게 완패를 했습니다. 가와사키는 직전 리그 중상위권의 산프레체를 맞아 점유율은 조금 뒤졌지만 선취골 후 뒷문을 잠그려다가 후반 86분에 극장 동점골로 비기며 아쉬운 무승부를 했고요. 이와타는 초반부터 공격에 무게를 두고 밀어붙일 것으로 보이는데 가와사키는 초반 안정적으로 라인을 내려 수비에 무게를 두고 역습을 노릴 것으로 보이고요. 초반 점수가 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와타가 유리해 보이는 매치인데 선취골 후 누가 골문을 잘 닫아 잠그느냐의 결과가 달라질 매치입니다.
비슷한 전력에 그래도 기복은 있지만 공격력이 앞서는 이와타와 3연속 무승부로 꾸준함의 가와사키인데 최근 원정 3연패 후 1무승부로 원정 9경기 승리가 없는 가와사키를 고려해봤습니다. 이와타의 승과 무를 추천합니다. 7번 경기 J리그 13위 가시와와 파리 FC 도쿄의 매치입니다. 가시와는 직전 사간도스 원정에서 4대1로 대승하며 4연패 후 1무 1승으로 반등을 하고 있고 도쿄는 직전 후쿠오카와의 홈 경기에서 1대0으로 패하며 2연승이 끊겼고 최근 3승 1무 1패를 했습니다. 최근 상승은 2승 3무로 도쿄가 우세한데 배당은 2.00 대 3.52로 가시와의 정배당을 주었습니다. 가시와는 직전 대승을 하며 4연패의 부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지만 선취골을 내주는 장면에서는 센터백이 불안함을 보이기도 했고요. 도쿄는 직전 후쿠오카전에서 볼 점유율은 59대 41로 앞섰지만 마무리가 안되며 상대의 많지 않은 기회에서 실점하며 아쉬운 패배를 했습니다. 상성이나 리그 순위도 도쿄가 앞서지만 배당률이 의외로 가시와의 우세를 점치고 있는데요. 직전 대승이 배당에 영향을 많이 준 걸로 보이기도 하는데 경기력에서 직전 도쿄가 원만한 경기력이 아닌 걸로 보였지만 가시와의 반등이 완전하지도 않다는 생각입니다. 홈 2연패 중인 가시와이고 원정 2연승 중인 도쿄인데 해외 배당률을 고려해서 가시와의 무화패를 추천합니다. 9번 경기 K리그 1 파리 제주와 6위 FC 서울의 매치입니다. 제주는 직전 광주 원정에서 2대1로 패하며 최근 1승 4패를 하고 있고 서울은 직전 전북 원정에서 5대1로 대승하며 전북 상대 2017년 이후 23경기 무승을 대승으로 끊으며 3연승을 했고 최근 3승 1무 1패로 반등을 했습니다. 최근 상승은 3승 2무로 서울이 우세하고 배당은 2.82 대 2.43으로 역배당이고요. 제주는 4-4-2에서 서진수나 조나탄 대신에 진성욱과 여헌규를 내세웠는데 진성욱은 스피드에서는 존재감을 보였지만 크로스나 마무리에서 아쉬움이 남는 모습이었고요. 서울은 링가드가 살아나며 전체적으로 팀도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링가드의 파이널 서드에서의 원터치 패스는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고 일류첸코의 이타적인 플레이까지 더하며 7년 맞대결 무승을 기분 좋게 끊어냈습니다. 서울에 영입된 호날두는 짧은 시간에 한 골 1어시스트로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주었는데 좌우 돌파와 슈팅 등 나무랄 데 없는 모습을 보여주며 앞으로 서울의 상승세에 큰 힘이 될 걸로 보였습니다. 상성에서도 5경기 패가 없는 서울로서는 날씨의 변수만 없다면 우세가 당연한데 장마철로 인한 우천 경기가 된다면 쉽지 않은 원정 경기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현재의 전력 차이가 커 보여 제주의 손을 들어주기에는 그렇고 무승부도 선전이라는 생각입니다. 제주의 단통패를 추천합니다. 11번 경기 K리그 12 대구FC와 3위 포항 스틸러스의 매치입니다. 대구는 직전 김천 원정에서 2대0으로 패하며 2연승 후 2연패를 하며 최근 2승 3패를 했고 포항은 직전 울산과의 홈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하며 최근 2승 2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성은 3승 2무로 포항이 우세하고 배당은 2.86 대 2.43으로 역배당입니다. 대구는 여전히 세징야의 파트너가 없어 상대 수비수들이 세징야만 묶으면 쉽지 않은 경기를 하는 대구인데요. 포항은 직전 동해안 더비에서 오랜만에 승리하며 대구 원정을 오게 되었는데 2골을 일찍 넣은 후 추격골을 먹고는 잘 버텨내며 승리했습니다. 대구의 에드가의 부진이 길어지며 팀 전체 공격력이 제 궤도를 못 찾고 있고 요시노도 아직은 완벽한 세징야의 파트너로서는 부족해 보이고요. 포항도 팀 내 득점 1위 정재희가 시즌 초반보다 폼이 떨어지며 주춤하고 있고 역시 공격력이 떨어져 있는데요. 대구는 홈에서 3연승 중으로 최근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포항도 원정에서 그리 나쁘지 않은 결과를 내고 있어
팽팽한 공방전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선취골이 결승골이 될 매치라는 생각인데 수세에 몰릴 대구의 역습이 먼저 통하느냐 포항의 초반 공격력이 결과를 내느냐가 관건입니다. 대구의 단통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12번 경기 제1리그 6위 후쿠오카와 17위 교토상가의 매치입니다. 후쿠오카는 직전 FC 도쿄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2연승 중이고 최근 4승 1무로 상승세입니다. 교토는 직전 쇼난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최근 2승 2무 1패를 했고요. 최근 상성은 4승 1패로 후쿠오카가 우세하고 배당은 2.13대 3.57로 정배당입니다. 후쿠오카의 3-4-2-1 포매로 중원에 숫자를 많이 두며 공격에 조금 더 무게를 둔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 8경기 평균 실점이 0.88로 라인의 간격을 좁혀 라인을 내려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토는 4-1-2-3 포매로 중원의 역삼각형으로 중앙에 숫자를 많이 두는 대신 측면에 공간을 내주고 있는데 공중볼의 강점을 가진 상대를 만나면 크로스 공중볼의 약점을 보이고 있어 평균 실점이 2.13이고 오히려 원정에서는 내려앉아 평균 실점이 1.22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후쿠오카의 3백의 양쪽 풀백들이 오버래핑으로 측면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느냐의 결과가 달려 있는데 후쿠오카의 최근 득점이 1점으로 그리 높지 않다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후쿠오카의 승과무를 추천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분석을 마쳤고요.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